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신숙희 교수인데 호주 시드니의 신숙희 교수죠. 최근에 그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관련해서 이게 진짜냐 입증될 수 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신숙희 교수가 입증을 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쫙 다른 걸 갖다 들이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깔끔한 정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수원 선관위 연수원 중국 해커 체포는 한미 합동작전인가? 이 제목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025년 1월 15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두하였다. 하루 뒤인 16일 수원 연수원에서 개업날 2024년 12월 3일 증발된 90명 선관위 직원에 대해 스카이데일리가 충격적 사실을 기사화했다. 이들은 99명 중국 해커들로 한미연합작전으로 체포되어 일본 미군 기지에 조사받고 있다고 기사화했다. 여러 소스에서 나온 관련 정보를 모아 신빙성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날짜별로 정리해서 분석해본다. 1. 2018년 9월 미 트럼프 대통령 외세 개입 처벌 행정명령 발동. 2. 2021년 1월 17일 미국 최고위 정보기관인 DNI에서 미국 대선이 중국 공산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 DNI는 미국 정보기관을 모두 관장하는 기관. 3.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국군 방첩사령부 방문하여 대테러 대간첩 작전 개시, 사이버 부정선거 수사 가능 법 개정. 참고로 방첩사는 문재인 정부 때 해체되었던 기무사로 1000명 이상 다시 복귀시켜 위 업무를 관장. 방첩사는 2024년에 약 40억 원 규모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매하고 방첩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 4. 2024년 6월 용산 대통령을 국가정보국 DNI 에브릴 헤인스 국장이 예방하여 부정선거 주제로 긴밀히 교환. 부정선거 국가 카르텔 공조 논의. 5. 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계엄설 퍼트림. 김민석은 1985년 서울 미 문화원 점거 주역. 2024년 4.10 국회의원 선거 사전선거 비율 소수점 31.3%까지 맞춘 분. 6.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이들의 예상과 달리 6시간 단기 평화적 계엄. 3월 D-Day를 점쳤던 민주당이 깜짝 놀라 내란 수계로 선동. 약 500명 계엄 군중 반 이상을 선관위 관련 장소 4군데 보냄. 7. 계엄 당일날 자파로프 키르기스탄 대통령 면담. 키르기스탄은 한국이 수출한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로 폭동이 나서 그가 감옥에서 구출되어 다시 대통령이 되었음. 8. 계엄군 선관위 4군데 중 수원 선관위 연구소 190명 파견. 계엄군 약 300명 새 선관위 장소 투입 중 수원 연수원이 제일 많은 190명, 삼공수 여단 130명 플러스 방첩사 60명. 그 목적이 부정선거 증거 확보 확인. 연수원에 12시에서 2시 정도 2시간 머문. 9. 2024년 12월 7일 가나에서 대통령 선거 조작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추측 미확인 가로 닫고. 가나는 1990년 독립한 첫 국가로 민주국가. 2012년에서 16년 대통령이었던 마하마가 8년 만에 승리. 가나 국민의 95%가 집권 여당의 부패를 믿음. 박빙이었던 8년째 집권하던 아쿠포. 이도 2018년에서 2024년 아쿠포가 경선 포기 선언 후 선거에 실패해 외국으로 도망갔음. 참고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24년 세계 선거 일정은 4월 우리나라 총선을 비롯해서 대만,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르완다, 미국, 가나 등의 선거 일정이 나와 있었다. 10. 좌파 매체 시사인에서 특종으로 12월 24일 선관위 직원 90명 계엄군에 의해 감금 실종 보도. 그 뒤 침묵. 다른 주류 매체 일절 함구. 11. 1월 5일 한국 중국 대사가 중국인 탄핵 찬성 데모 참가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공문 발표. 12. 2025년 1월 11일 조셉 윤 임시특별 주한미 대사 대리가 파견. 한국계 미국인으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례대로 퇴직하면서 임시로 공관장 역할을 하기 위해 급히 이례적 파견. 13. 2025년 1월 13일 일본 외무성 장관이 한국 방문하여 윤 대통령 관저 방문. 14. 14일 유진유 전 하원 공화당 후보가 윤 대통령을 만남. 점거된 중국 간첩단 미국 적 신문 정보 전달. 아직 미확인 가로 닫고. 15. 2025년 1월 15일 오전 윤 대통령 공수처 자진 출두. 불법이나
민간인 경찰, 공수처, 경호원들의 유혈 사태 막기 위해 자진 출두. 16.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2025년 1월 5일 정도 쓴 8,000자 자필에서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강조. 중국의 선거 개입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여 국제적 공조로 이를 막아야 함을 강조. 소프트웨어 위기, 하이브리드 전으로 주권 침탈 자행하여 주권국가 속국.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음. 선관위 시스템 엉터리 시스템 드러남. 17. 16일 아침 선관위 연수원 99명이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 발표, 스카이데일리 발표. 모두 중국 해커. 미군 합동작전으로 평택 기지에서 바로 군함으로 일본 출발.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감옥소도 있고 거기서 신문 결과 모두 선거 조작 자백. 미국으로 이송 중. 18. USNS 괌 미 해군 수송선이 새벽 3시에 4시쯤 평택항을 출발해 1250km 떨어진 오키나와 나하를 향해 현지 시간 저녁 7시 도착 예정.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항해했다. 그날 훈련 활동은 없었다. 오키나와에 7시쯤 군항배 도착이 확인. 오키나와 캠프 한센에는 해병 감옥선이 있었다. 그곳에서 중국 스파이들은 지난날 신문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 19. 참고로 DIS는 Defense Intelligence Agency 약자이다. DIS는 미국 17개 국방 군대 관련 정보국 중 하나인데 주로 해외 방어와 군대 관련 정보를 초점으로 수집하는 기관이다. 1961년 창설되었고 워싱턴에 본부가 있다. 현재 16,500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CIA는 주로 미국 내 문제 넓게 안보 차원 정보 수집과 차이가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존 라클리프를 CIA 국장으로 임명했다. 2020년 미 대선 당시 지나 하스펠이 여성 CIA 국장이었을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CIA와 DIA가 총격전으로 싸우다가 DIA 요원 4명이 죽고 CIA 요원 1명이 다친 일이 있었다. 그때 CIA가 이탈리아를 거쳐 독일에서 선거 조작을 하다 DIA에 습격당했다고 보도되었음. 이탈리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조작이 되었던 도미니언의 서버를 독일에서 압수하기 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20. 미국 트럼프 변호인단의 주축 변호사인 시드니 파웰은 2020년 11월 20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 현지에서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한 도미니언의 서버를 미군이 확보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현재 이 서버를 분석 중이며 곧 미 대선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 2020년 11월 20일 한 요원이 자신의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꾸어 독일에 전송하는데 가담했다고 폭로 후 감옥에 간 걸로 안다. 결론. 위 사실들을 연결해서 유추해 볼 때 이번 수원 연수원의 중국 해커들을 한미연합 군사작전으로 체포해서 일본으로 딱 보냈고 미국 DIA가 관련되었다는 보도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 이들은 모두 밝혀진 팩트로 작성했으나 몇 개 필자가 미확인하고 보도된 것은 미확인 추측이라 표시하여 쓴 것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필자는 4년 전부터 호주, 미국, 대만, 캐나다 등 중공의 선거 개입 위험을 줄곧 주장해 왔음. 이렇게 호주 시드니의 신숙희 교수가 날짜별로 잘 정리하셨네요. 뭐 더 토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아주 신뢰성이 강하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보도가 나가고 그 다음날 스카이데일리는 사설에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보도로 인해 대한민국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썼습니다. 사설에서요. 판도 바뀌죠. 우선 이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선관위 이와 같은 조직인 법원 이거 사글이다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여태 방치한 언론사들 이거 싹 국민들의 철퇴를 맞죠.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사들 싹 언론의 판도가 또 바뀝니다. 그다음에 정치 판도가 바뀝니다. 국민의힘도요 거의 다 바뀔 겁니다. 뭐 이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재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부정선거 입 쳐다든 사람들은 공천을 일단 주면 안 돼요. 만약에 공천을 주면 그 국민의힘 당을 없애버립니다. 국민이. 그러면 이제 새로 신당이 창당될 거예요. 거기선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싸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안 합니다. 못합니다. 마누라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그거 하면은 갈라쓰자 그러니까 저는 갈라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누라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뭐 공천 받을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욕심도 없고요.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재편된다. 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많죠. 뭐 검찰, 경찰 요즘에 보죠. 공수처는 뭐 물론이고 이어도 아주 그 간첩들 싹 정리될 겁니다. 판도가 바뀝니다. 기다리십시오.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